혹시 오늘도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후식으로 붉은 토마토를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저도 군침이 돕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토마토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 달콤하고 새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너무 맛있지요. 저도 가족들이 토마토를 참 좋아해서 마트에 갈 때마다 한 박스씩 사오곤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주변 지인분들도 토마토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토마토가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콩팥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특히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궁합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드시는 어르신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으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수분도 많아서 여름철 건강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농작물에는 단비가 되지만 이미 물이 가득 찬 논에는 재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이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0대, 40대에는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자도 다음날 아침이면 속이 개운했습니다. 짠 음식을 먹어도 기름진 고기를 배불리 먹어도 몸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었지요. 하지만 예순이 넘어가면서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콩팥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빠르게 기능이 떨어지는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0살 이후부터 콩팥의 기능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순이 넘으시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콩팥 기능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70이 넘으시면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콩팥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하시는 분들도 실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토마토가 바로 그런 식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토마토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는 25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실에서 고혈압, 당뇨, 콩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건강을 살피고 식습관 상담을 해드리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시고 몇 년씩 꾸준히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콩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진료실에서 콩팥 수치가 나빠진 원인을 함께 찾아보면 의외로 평소 즐겨 드시던 건강식품이 문제였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에 콩팥 수치가 나빠지신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알고 계셨지 토마토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토마토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마토와 콩팥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토마토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에 대해서, 어리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바꾸어 설명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와 콩팥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허리 뒤쪽, 등 아래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장기입니다. 크기는 어른 주먹만 하고 모양은 강낭콩을 닮았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작은데 이 장기가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콩팥의 역할을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가 수돗물 속의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소화되고 흡수된 뒤에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가 생기는데 콩팥이 이것을 피에서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줍니다. 하루에 콩팥을 통과하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80리터나 됩니다. 커다란 드럼통 하나가 약 200리터인데 거의 그만한 양의 피가 매일 콩팥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엄청난 양의 피를 묵묵히 걸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콩팥이 하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콩팥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전해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칼륨, 나트륨, 인 같은 성분을 말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피 속에 적절한 양만큼 유지되어야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오늘 특별히 주목하셔야 할 성분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칼륨이 있어야 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려면 칼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륨이 너무 많아져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피 속의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건너뛰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피 속의 칼륨이 조금 많아지면 재빨리 소변으로 내보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정수기 필터가 제 역할을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의 성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물이 잘 안 나오고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여과 능력이 줄어들어서 칼륨을 예전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콩팥이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고 피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콩팥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 토마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마토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생토마토 한 개에도 상당한 양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토마토를 가공하면 칼륨의 농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졸여서 만든 소스는 똑같은 양의 생토마토에 비해 칼륨 함량이 몇 배나 높습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생토마토 두세 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이라면 이 정도 칼륨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이 칼륨이 그대로 피 속에 머물면서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륨이 높은 다른 음식까지 함께 드시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2배, 3배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수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수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그러니까 돌을 만들 수 있는 성분입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며 콩팥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은
이 수산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수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결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과 수산이 풍부합니다. 젊고 건강한 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에게는 이 두 가지 성분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이 부담이 훨씬 더 커져서 콩팥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콩팥에 치명적일 수 있는 최악의 궁합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반찬입니다.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 끓이기도 하고 나물로 무쳐서 밥상에 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에도 수산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시금치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하는 수산의 양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산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칼슘 수산 결석, 쉽게 말해서 콩팥에 돌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이 생기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름철에 토마토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토마토와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토마토와 짠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김치, 젓갈, 장아찌, 된장찌개 같은 짠 반찬을 함께 드십니다. 우리나라 식사 문화가 원래 짠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콩팥이 나트륨을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나트륨 처리에 바쁜 콩팥에 토마토의 높은 칼륨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팥이 감당해야 할 일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콩팥에 갑자기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이미 기능이 줄어든 콩팥은 이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 기능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토마토를 드실 때는 짠 반찬을 줄여주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토마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마토도 건강에 좋고 바나나도 건강에 좋으니까 둘 다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토마토에 칼륨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나나 역시 칼륨이 매우 많은 과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끼에 함께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젊은 분이라면 콩팥이 이 칼륨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많은 양의 칼륨을 미처 다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토마토 1개 먹고 바나나 1개 먹는 분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챙겨 드시는 좋은 습관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마토를 아침에 드셨다면 바나나는 오후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토마토 주스를 과하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한 컵씩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토마토 주스가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보시고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는 토마토를 갈아서 농축한 것이기 때문에 생토마토를 그냥 드실 때보다 칼륨의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 들어가는 토마토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토마토로 치면 2개에서 3개 분량의 칼륨이 주스 한 컵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에는 나트륨이 따로 첨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콩팥에 들어오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토마토 주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시고
한 번에 드시는 양도 반컵 정도로 적당히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토마토를 먹을 때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드시던 습관이 있으신 것이지요.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맛은 확실히 더 달콤해집니다. 하지만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은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만들어진 장기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점을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콩팥은 이미 높은 혈당 때문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하면 콩팥의 이중으로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설탕 없이 그대로 드시거나 아니면 소금도 설탕도 넣지 않고 올리브 기름을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2살 남성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가려서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어르신에게는 매일 빠뜨리지 않는 건강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토마토 2개와 바나나 1개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점심때는 시금치 나물을 반찬으로 드시고 토마토 주스를 1컵씩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모범적인 식습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콩팥 수치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의 여과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도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느끼셨고 아픈 곳도 없으셨으니까요. 더구나 나름대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자부하셨기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원인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서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고 계셨고 점심때 시금치까지 드시면서 수산 섭취량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토마토 주스까지 더해지니 하루 칼륨 섭취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콩팥은 나이에 따라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상태였는데 이렇게 칼륨이 많은 식사를 매일 하시다 보니 콩팥이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토마토와 바나나를 같은 시간대에 드시지 말 것을 당부드렸고 토마토 주스도 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석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하셨을 때 다행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콩팥 수치도 이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었구나. 몸 상태에 맞게 먹는 법을 알아야 했는데 그걸 몰랐었다고요. 이 어르신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상태, 특히 콩팥의 기능에 맞게 섭취 방법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토마토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3-4개씩 드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끝이 저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역시 피 속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어르신이 드시는 고혈압 약 가운데 하나가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종류의 약이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풍부한 토마토를 매일 많이 드시니 피 속 칼륨이 점점 쌓였던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약의 종류를 조절하고 토마토 섭취량을 줄인 뒤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드시고 있는 약과 음식의 궁합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 콩팥 관련 약,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칼륨이 높은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소 여러분께 걱정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토마토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우리 몸에 맞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몇 가지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토마토의 좋은 점은 누리면서도 콩팥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한꺼번에 서너 개씩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 이상이신 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콩팥 관련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토마토의 좋은 성분은 충분히 섭취하시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범위입니다. 두 번째, 토마토와 칼륨이 높은 음식을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나, 시금치, 감자, 고구마, 오렌지 같은 과일과 채소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드셨다면 바나나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 시금치 나물은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분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 끼에 칼륨이 높은 음식이 몰리지 않도록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토마토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소변량이 늘어나고 콩팥이 칼륨과 수산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이 생기기도 쉽고 칼륨 배출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토마토를 드신 후에는 물 1컵을 꼭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전체로 보면 물을 6컵에서 8컵 정도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토마토는 올리브 기름과 함께 익혀서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으면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설탕을 뿌리는 대신에 올리브 기름을 살짝 둘러서 약한 불에 볶아 드시면 맛도 좋고 콩팥에도 부담이 적은 건강한 조리법이 됩니다. 볶은 토마토에 달걀을 넣어서 함께 익히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 주스보다는 생토마토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는 칼륨이 농축되어 있고 시중 제품에는 나트륨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토마토를 껍질째 그대로 씹어 드시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꼭 주스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집에서 직접 갈아서 만드시되 한 번에 토마토 1개 분량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콩팥 검사를 받으세요. 60 이상이신 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과 칼륨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정기 검사만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식단을 조절하셔도 충분히 콩팥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고혈압약, 심장약, 이뇨제 가운데에는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으실 때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약과 음식의 궁합을 함께 고려해서 안전한 식단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실천하셔도 토마토의 좋은 점은 충분히 누리시면서 콩팥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수산이 과해져서 콩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칼륨이 과해져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콩팥을 압박합니다. 토마토 주스를 과하게 마시면 농축된 칼륨이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설탕에 절여 먹으면 혈당이 올라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하루 한두 개만 물과 함께 기름에 살짝 익혀서 드시면 가장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토마토를 드실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2글자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의 콩팥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였습니다.